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정치권의 뉴스들이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출마 선언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오늘도 말이죠, 이제 출마 선언에 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검단 거기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거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보상 조치까지 전부 다 끝났어요. 거기 행사장에 가서 지금 이제 그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한 발언을 보면은 이제 개항을 이재명이 잡으러 가는 거가 이제 확정적으로 내심 다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선거법 협상에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으로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옛날같이 병립형 이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려 우리 국민님한테 한 2, 30석을 뺏길 수 있다. 쫄딱 망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를 하되 위성정당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왜? 지난번 2021년도 선거 때 요것 때문에요. 위성정당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 바람에 군소정당들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정의당이 그냥 완전히 배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7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지가 무슨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이 배지를 단 사람인데 지금 연일 이재명이를 가격하고 압박을 하고 났습니다. 당신 공약이잖아. 이거 똑바로 지켜. 지금 이래서 민주당이 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최강욱이가 이제 암컷 발언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을 통해서 샜다 이렇게 판단을 당해서 내려가지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단톡방을 폭파했습니다. 폭파하고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했어요. 아니 이런다고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디지털 시대예요. 아니 단톡방 개설한다고 그래서 다시 만든다고 그래서 민당 의원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못된 짓을 갖다가 보안이 지켜지겠습니까? 참 이게 뭘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예, 민당 한심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문재인이가 말이죠. 살살 총선판에 반을 담그는 것 같아요. 오늘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등산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의미하는 거가 뭘까요? 지금 이제 이 MB 대통령하고 전 원세훈 원장이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 사건 관련해서 배상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다시 끼고 도는, 왜냐하면 좌파 선동들은 문화예술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뭔가 선동하려고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아니 김주애가 이제 한 10살 간 넘었는데 후계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 김정은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요거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요, 이 김주애를 갖다가요, 조선의 샛별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상화 차원을 넘어서 후계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태용호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관련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원희룡 장관의 이 동정입니다. 사실상 이제 원희룡 장관의 오늘 동정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출마가 다른 지역 출마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이 LH 사장인데요. 이 개항을 출마를 결론 내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발언들을 오늘 많이 쏟아냈습니다. 바로 오늘 방문한 이 검단 지역이 계양을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준비하고 갔겠죠. 그래서 LH 검단 사업단 오늘 지난번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그
이 아파트 단지를 간 거예요. 이 LH 검단 사업단에서 여기서 이제 이 보상안도 이제 다 합의를 보고 이 회사하고 지역 주민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인천 검단 입주 예정자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간담회 가운데서 이 계약을 출마 관련해서 똑부러지게 사실상은 입장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결국 윤심이 민심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윤심이 민심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본인도 윤심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장관이라는 국무회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보좌하고 국민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좌하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일지 또 모시는 최종 목적인 국민의 뜻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요즘 대통령의 뜻, 소위 말하는 윤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 윤심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간담회가 열린 곳은요, 이 계양을하고 불과 자동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딱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일도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했지만은 만약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도 이게 이제 출마잖아요. 국가 정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겠다. 그런 면에서 현재 국정 동력과 국정 운영 기반이 상당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게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좌파들이 선동하고 협치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아쉽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해서 보수 통합, 외연 확장에 보다 절박감을 가지고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래서 원희룡 지금 장관은요 외연 확장 통합. 그래서 이제 지금 이준석도 끼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선거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큰 뜻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오늘 출마와 관련해서 비교적 상당히 소상하게 밝힌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합의안, 보상 합의안을 이제 LH 회사 측하고 이 검단 주민들하고 합의안 여기에 이제 참석했죠. 그래서 왼쪽이 이제 LH 사장이고 이제 원희룡 장관, 주민 대표.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GS 건설 회사 대표.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성공적으로 이 보상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민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행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이 하태경 의원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태경 의원 일보, 나는 험지로 출발한다. 부산 3선 안 한다. 왜? 나는 이미 국회의원 할 때부터 3선 이상 하면 그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심에 따라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 험지 출마론이 이제 여기를 맨 먼저 깃발 꽂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종로 출마할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종로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최재형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딱 자리를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자, 민주당 의석을 뺏어야죠. 민주당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의원을 배출한 요 지역이 험진 거지. 국민의힘 현직 의원을 뺏어오면 그건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종로를 갖다가 험지라고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게 정신 있는 거냐? 그리고 더군다나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선도 아니고 0.5선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유상범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그래서 김병민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취소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해서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역할을 하겠다고 믿었는데 이거 도저히 종로 출마했다는 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뭐 이 지도부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도부도 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최재형 의원도 오케이 했다고 하는데 최재형은 오케이는 아니고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느냐? 선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이 하태경 주변에서 그게 험지도 아니고 명분도 없으니까 종로 출마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차라리 나갈 바에는 마포울에 있는 정청래를 잡으러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질까봐서 못 간 거냐? 아니면 같은 운동권 출신이라서 못 간 거냐? 지금 비판이 아주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을 대선 주자급으로 착각한 것은 아니냐? 예, 잔머리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태경이는 뭐라고 반론을 하느냐?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이 나올 때는 종로가 험지이고 하태경이 나오면 험지가 아닌 것이냐? 이건 좀 이상한 논리다. 종로를 누군가 지켜내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저라도 깃발을 들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 말은 잘해요. 원래 하태경이가 말 잘합니다. 하태경이도 이제 저 주사파 출신 아니에요? 이 종북 좌파들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말을 잘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하태경과 관련된 논란의 불씨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문재인 관련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 광우병 발언했던 연예인들하고 등산을 했어요. 자,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이 좌파 연예인들의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이 격려 시그널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요런 사진과 함께 이 등반하는 이런 사진을 쭉 올리면서 문화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멘트까지 달았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화 예술인과 하겠다는 얘기는요, 최근에 이 MB 때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MB하고 원세훈한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 그리고 이자까지 전부 다 지급해라. 그래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당시 피해자가 36명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배우 문성근, 김규리, 개그우먼 김미화, 가수 안치환, 영화감독 박찬욱, 탁현민, 신학철 36명이 2017년도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자,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러한 그러니까 이 우파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런 이 투쟁 의지를 자극하고 선동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냐. 뒤에는 문재인이가 살아있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시도의 일환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요즘 문재인이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선거 지향적 입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꼼수 참 기가 막힙니다. 야구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비례의석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더니요, 이 비례대표, 이거 우리 국민님한테 무려 지금 30석까지 뺏길 수 있다. 35석까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병리평을 포기할 경우, 그러니까 옛날 토라대로 안 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는 원내 일당 주의를 완전히 이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0석에서 35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한 이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원칙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원들이요. 75명이 지금 이 선거법 개편을 빨리 하라. 그래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난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탄희 의원이 이제 위성정당 금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골격은 유지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골격 유지하고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전에하고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탄희 의원의 이런 이 발언과 이 입장문이 지금 상당한 파장을 더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압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요, 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보면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반드시 지역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5분의 1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은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성 정당 꼼수를 갖다가 최대한 사전적으로 방지하자, 이러한 취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경우에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맨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게 이제 이탄희 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요, 배수를 치는 것이 나는 용인에 출마하지 않겠다. 험지 당에서 정해지는 대로 가겠다. 라고까지 지금 이제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도요, 정치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수건이고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했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75명은요, 이탄희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정치자금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정치자금법안은요, 총선 이후 2년 이내에 거대 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하자. 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 이제 우리가 준능력령 비례대표제 실험해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위성정당 금지법,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돼. 이걸로 해야지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포기할 경우에 내년에 35까지 뺏길 수 있다는 보고서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이 당 밖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당 밖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당 밖에 있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게 이제 연구를 쭉 해봤더니 말이죠. 민주당이 연동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제로석,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26석을 확보해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을 차지한다. 이런 또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결과로 나온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까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5명은요,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이가 말이죠. 김남국이가 역시 본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김남국이가 누구죠? 김남국이는 친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김남국이 지금 왜 그러냐? 이재명이를 누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강하게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때문에 민주당의 가치가 떨어졌다. 도덕성도 떨어졌다. 예. 사당화가 됐다. 아주 작은 비판하는 입장문을 오늘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남국이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야, 남국아, 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낙연하고 같은 등급이야? 아니잖아. 예, 내가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 높은 사람인데 그 이낙연 좀 때려.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로 뭐라고 내놨느냐?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망각하고 자기만의 정치를 하면서 개파 갈등을 키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평론가처럼 남일 보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문부터 먼저 써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오늘 연대와 공생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지금 제3당, 그러니까 신당까지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의 어른으로서 당내 개파 갈등을 완화하고 그 누구보다도 당내 통합을 위해서 힘을 보태줘야 할 분이 도리어 개파 갈등을 부각하고 당내 분란을 더 키울 기폭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러면서요, 당대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분이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자기만의 정치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자산 양극화 심화 등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108석을 가진 여당 대표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거 제가 보기에요. 이 정도 김남국이 이제 그럼 이제 윤영찬이가 나오겠죠. 윤영찬은 또 친이낙연 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낙연의 등장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꼴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그 꼴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위는 지금 용인정 불출마한다. 험지로 가겠다. 위성정당법 방지법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재명을 압박하고 그리고 이낙연이도 또 압박하고 이러니까요. 이러니까 지금 친명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남 같은 인간이 나와서 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태영호 의원이 김주애를 갖다가 샛별 여장군이라 칭호했어. 이거 사실이라면은 이건 후계 절차로 딱 후계 절차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거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자유아시아 방송 요거는 말이에요. 신뢰성이 굉장히 좋은 방송이에요. 이게 이 정부 산하 이제 방송이 되겠는데요. 만리경 1호를 이 자축할 때 성공발사를 자축할 때 이 기념 강연회에 누가 나왔느냐? 김주애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김주애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강연에서 얘기를 했느냐? 최고존엄의 담령으로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를 상시 장악하는 정찰 위성이 우주에 배치돼서 조선의 우주 강국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요. 우주 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조선의 샛별이 누구냐? 이게 김주애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고존엄의 자제분을 갖다가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선전할 때 사용하던 조선의 샛별이라는 존칭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연설문에서만 밝힌 게 아니라 평안북도의 도급 간부대상 강연회에서도 말이죠. 여기에서도 조선의 샛별 여장군을 우러러 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조선의 샛별이라는 여장군을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왜 존칭이 달라졌어요. 김주애가 작년 11월에 ICBM 시험 발사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제분.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존귀하신 자제분. 사랑해서 존귀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자, 그래서 이건 후계 체제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태용호 의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선의 샛별 여장군의 칭호를 부여하면서 우상화에 나섰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딸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제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자제분으로만 호칭해 왔는데, 이번에 10대 딸을 갖다가 신격화, 우상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은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 딸을 갖다가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걸을 수 없을 것이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지는 지경에 이르니까 2009년도 초 24살짜리 김정은한테 김대장이라는 칭호를 주고 갑자기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전국적으로 부르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 신격화가 시작이 되었고 당시에도 김정은을 후계자라고 공식 선포하는 당 전원회의는 없었지만 결국 김정은한테 김대장 칭호가 부여된 것을 보고 이거 후계자 임명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의 김정은 딸을 갖다가 위성 발사 성공과 결부시켜서 우상화 신격화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기준과 상식으로 봐도 너무나 나간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후계 임명을 다그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저도 지극히 같은 의견이고요. 저는 뭐 일찍이 김주애가 딸이라 하더라도 백두혈통은 맞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김정은이 밑에 아들이 있다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들이 또 시원찮다. 왜냐하면 뭐 김정은이도 자기가 왜 됐습니까? 그 김정남이 아웃돼 버렸잖아요. 맞아들인데도. 그런 것처럼 이 사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주애가 뜰 때부터 이거는 후계 체제를 염두에 댄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현재 이제 태용호 의원의 이런 주장을 보면은 이런 지금 입장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김주애의 정치적 역할과 상징성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멘트했던 내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외형적으로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뭐 눈, 얼굴 이런 걸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김정은이 건강에 상당한 이상 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